5월 달에 대부분의 어떤 시황이나 매체에서 오래된 시장 결과는 셀인 메이,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 했는데 네. 5월부터 6월까지 장 좋았거든요. 그렇죠. 장 예. 좋았고. 그리고 이제 7월 들면서 상반기가 좋았으면은 하반기는 대체로 좋다. 네. 이런 얘기들을 또 여기저기서 많이 네. 접하게 됐는데 예. 이제 겨우 일주일 보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이 이번 주 좀 힘드셨을 거예요. 예,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 네. 네. 제가 모셨던 패널들 중에 네. 우리 김 대표님하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그 팀장이 두 분이 묘하게 논리는 약한데 매수를 외치셨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반까지 잘 맞추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7월 들어서 뭔가 첫 주에 좀 빡시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상반기 한번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요. 좀 빡세기도 하고 네. 미국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뭐 2, 3일 동안 좀 많이 빠지잖아요. 오히려 맞아요. 우리가 선도하는 느낌? 네, 삼성전자가 역시 빠지니까 뭐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뿐 아니라 중국과 반도체가 문제라고 네. 많이 얘기하는데 뭐 반도체는 당연히 문제인데 그건 미국하고 또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중국하고의 관련은 조금 뭐 물론 중요하지만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역 수지도 중국 의존도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뭐 중국이 또 환율도 이제 좀 인위적으로 뭐 강세로 위안화 강세 쪽으로 지금 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는 모든 것이 다 뭐 부양책 이런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오히려 좀 더 전에처럼 의존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환율도 예전에는 위안화 어떻게 되느냐 보고 많이 했는데 이제 위안화보다는 프락시라 그랬으니까. 예, yen을 네.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yen을. 예, 네. yen을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주식도 중국 경기 하는데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미국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미국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근데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느냐 좀 덜 올라가느냐 뿐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좀 덜 빠지면 기분이 좀 나은데 미국은 조금 버텼는데 우린 좀 빠지니까 좀 이런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데 오히려 우리가 선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이 버텨야 우리도 오른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특히 그냥 지금은 좀 뭐 금리 경기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원래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유럽이 먼저 가고 중국 가고 뭐 한국 있고 미국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 먼저 오르고 이렇게. 근데 그게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든 데가 다 회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약간 들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관건이고 그 고금리가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뭐 생산성 향상 이런 얘기 나오니까 생산성 향상하면 뭐 빅테크 외에 뭐 딴 거 생각납니까? 뭐 기술 혁신 그쪽에 다 눈이 돌아가고 거기다가 AI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부터 그 경기에 관련된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뭐 피봇을 하고 안 하고 그거 넘어가는 순간까지 최소한 지금 뭐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잖아요. 예.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끝이 안 나잖아요. 예. 지금 뭐 얼마나 더 올릴지 다시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할 것이고 미국이 뭐 오르는데 우리가 내리거나 미국이 내리는데 우리가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시장을 국내장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느 때보다 더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장이 또 좀 어려워진 게 뭐 주식과 채권 이런 게 전에는 좀 계산하기가 쉬웠어요. 미국에 뭐가 발표가 나면 금리가 오르겠군. 금리가 올리면 주식은 내리겠군. 뭐 쉬웠잖아요. 쉬웠죠. 그러다가 또 얼마 전부터는 금리가 오르면 주식도 올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여간 모르겠지만 바뀌었어 이제. 그러니까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관계가. 코릴레이션이 거의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코릴레이션이 1이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고, 같이 오르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잖아요. 거꾸로 예.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이 오르면 그렇죠. 저쪽으로 이게 빠지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데 0이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제가 네. 가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코릴레이션이 뭐 몇십 년 만에 최저다. 그렇게 뭐 계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도 오른다. 미국 시장이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 특히 미국 빅테크가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래서 미국 시장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에. 그러면 미국을 좀 주시해야겠다. 네. 더 평소보다 주시해야겠다.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중국 영향력이 줄어버렸고 그거를 다 미국이 채우고 있고 유럽 영향도 줄은 것 같고 예. 뭐 미국이 진짜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그냥 완전 동무대를 하니까 사실 어제 주가 지수나 금리의 변동률로 볼 것 같으면 네. 미국보다 유럽이 더 난리였거든요. 네. 어제 목요일에 예. 지수도 뭐 거의 3% 네. 안팎으로 네. 빠지고 예, 맞습니다. 금리 자체도 등락률이 막 3%를 막 넘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매체들이 그리고 뭐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는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유럽 쪽은 사실 좀 소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네. 대표님 말씀 맞다나 우리 시장과의 연관성이 미국보다 좀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부터 먼저 한번 짚어봐 주세요. 이게 최근 며칠 사이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유럽의 뭐 영국 쪽도 그렇고 네. 얘들이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예. 진짜 아닌 말로 길길이 뛰어요. 왜 네. 이럴까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여기 나오는 거는 사실 한 달 전에 정해졌는데 무슨 얘기지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아침에 금리를 봤더니 진짜 되게 크리티컬한 레벨? 크리티컬한. 굉장히 네. 어떤 레벨에 와 있어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냥 그림만 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누가 들으면 직접 손으로 그리신 줄 알겠습니다. 인베스팅 단컵에서 네. 페이스트 앤 커트 해가지고 예. 이거 저기 파워포인트가 저절로 해주는 걸로 예. 했습니다. 저 주황색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왼쪽에. 그래서 미국 국채 2년짜리 보시면요. 저 지금 5%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요. 지금 1년을 한 거예요. 1년 지난 최근 1년. 1년. 그런데 1년이 지금 딱 좋은 시기가 그냥 쭉 올라오던 시기예요. 그 밑에는 보나마나 저 0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고 있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0월 정도가 이제 주식이 제일 바닥이에요. 네, 10월 13일로 저는 예.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럼 예. 고기가 이제 지금 2년물로 보면 요 꼭대기 있잖아요. 요 꼭대기 요거 왼쪽 여기, 첫 번째 요거, 꼭대기. 요거. 예, 네. 여기가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년짜리 금리는 뭐 그냥 페드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뭐 이자율은 좀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갑자기 요 때가 2월 FMC예요. 이때 좀 되게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연말에 주식 좀 오르면서 그리고 이렇게 팍 오른 게 그때 뭐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50만 나오고 뭐 난리치면서 예.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뚝 떨어졌죠. 이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3월 8일이나 은행권 9일입니다. 위기. 예, SBB 하면서 뭐 이런 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를 올린 효과하고 같다. 예. 뭐 사실은 뭐 맞는 말이죠. 대출이 줄어들 테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뚝 떨어졌고 결국 3.6까지 내려왔다가 뭐 왔다 갔다 좀 하다가 그냥 최근에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다시 5% 돼버렸어요. 예. 네. 다시 5%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페드워치 같은 것도 이때하고 요때를 좀 비교해 보면 이때나 오히려 이때는 최고 금리가 얼마인지를 잘 몰랐죠. 7%가 될지 뭐. 그랬죠. 근데 지금은 글쎄요, 뭐 5.75? 그래도 뭐 7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한 건 길게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쪽이고요. 예. 더 신경이 쓰이는 거는 10년짜리 국채입니다. 2년짜리는 사실 실질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페드의 정책을 반영하는 거니까 뭐 페드만 잘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10년짜리 보시면 10년짜리는 2년하고 좀 다른 게 요 주식이 바닥일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네. 더 높이 올라간 거는 사실 조금 그 근처지만 조금 뒤쪽이에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4.4 되고 영국에서 뭐
뭐 난리 나고 길트채, 그럴 때, 예, 막 이러면서 공조에서 미국 국채부터 확 이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주식도 살아나고 달러 인덱스 여기 최고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요 3월에 여기도 그 아까 SBB 거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최고점은 못 왔지만 이것도 SBB 사태가 똑같이 딱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 시장에서는 어제도 사실 금리 많이 움직였거든요. 금리 네. 시장은 진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진짜로. 네. 사실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 장기 채권은 진짜 딱 한 개의 변수만 얘기하려면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장기채. 장기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펑션이다. 항상 이렇게들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와 진짜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하는구나. 사실 어제 그 고용지표 ADP 민간고용. 그거는 네. 사실 예전 같으면 보지도 않던 그러니까 그거 누가 좀 뭐 들쭉날쭉한다고. 예,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ADP가 뭐 오토매틱 뭐 그런 데이터. 오토매틱 데이터 예, 프로세싱. 그런 거니까 별로 안 보고 결국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걸 보는데 지금 뭐 급한 거죠. 아무거나 막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뭐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저렇게 되니까 뭐 페드가 금리를 뭐 잘 안 내릴 거야. 그런 쪽으로 가서 주식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또 어제 사실 시작보다는 마지막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예. 뭐 한 절반 줄였죠. 예, 줄였어요. 절반 그러니까 정도로 미국은 다시 경기를 회복했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은 확실히 경기를 보고 있어요. 주식은 경기를 보고 근데 있고. 그게 맞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냥 경기 좋으면 주가 좋은 거고.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뭐 개인들 삶이 날빠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업의 가치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 잘 팔리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뭐 주가는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국채에 있는 국채 금리 시장은 아니야 이거 지금 진짜 좀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차이가 있다. 국채 시장과 그러니까 금리 시장과 주식 시장이 좀 차이가 있고 주식 시장이 이제 그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신호를 뭐 엄청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거와 또 이렇게 좀 결이 다르게 뭐 반대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코릴레이션 한번 이 그림표 갖고 다 해보면 진짜 네.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뭐 주식은 어떻게 됐겠지 하고 자동으로 내려가 봐야 매일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변화지고요. 기양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국내 금리를 한번 제가 똑같이 한번 똑같은 스케일로 가져왔거든요. 좋습니다. 예, 제가 3년하고 10년 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벤치마크도 3년, 뭐 모든 게 다 3년이니까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앞에 2년짜리하고 보면 많이 올랐다가 미국의 2년하고는 네, 전혀 좀 그림이 다르죠. 다르네요. 예. 네. 다른 거는 비슷한데 요 동네가 다르죠. 요 동네가 많이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는 뭐 $1가 어떻고 뭐 이자율 차이가 어떻고 난리를 치지만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예,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뭐 올려야 된다고 말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뭐 하지만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추세는 뭐 굉장히 비슷해요. 추세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요 마지막에 오르는 추세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레벨을 보면 3월 미국은 3월 달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저희는 좀 밑에 있어요. 꽤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월만큼 다 쫓아가지 않았어요. 여기 뚝 떨어진 만큼 쫓아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10년짜리 국채는 뭐 단기금리, 장기금리니까 정책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시장이 딥하지가 않아가지고 10년짜리 금리는 그냥 3년짜리 금리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뭐 모양이 뭐 완전히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떤 게 2년짜리고 어떤 게 10년짜리인지 멀리서 보면 모를 정도잖아요. 완전히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10년짜리 국채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미국 10년짜리 국채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좀 정책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책금리는 좀 따로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미국은 뭐 좀 올리는데 한국은 안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어쨌든 저는 아직도 한국 10년 국채가 미국 10년 국채보다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더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채는 사고 미국 국채는 파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금리를 올리기는 진짜로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은 게 뭐 임금 같은 게 좋잖아요. 네. 우리도 좋은가요? 우리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황새가 맵새가 황새 쫓아가는 진짜 초가상간 다 날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규모는 작고 뭐 정부의 이렇게 입장 발표도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사이 좀 이렇게 증시에 뭐 수급까지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 얘기는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근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새마을금고 얘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SBB나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저도 뭐 방송도 할 겸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좀 찾아봤는데 진짜 없어요. 내용이 나온 이야기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나오면 SBB 나왔을 때 불과 2시간 만에 SBB 발란시트 뭐 다 나왔거든요. 주주가 누구고 이런 거 너무너무 쉽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저는 그게 뉴스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뉴스가 너무 없는 게 뉴스다. 네, 왜 그냐면 너무 모른다는 거잖아요. 찾기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숫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기자분들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냥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이제 국채 말고 이런 이제 채권들 일반 채권 거래를 할 때 저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은행 말고 우리가 상호금융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상호금융. 상호금융. 그게 말 뜻은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금융을 한다는 거죠. 은행하고 좀 다르게 그게 세 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새마을금고, 농협 중에 단위농협, NH농협은행 말고 그러니까 단위농협 그리고 신협 이렇게 세 개 있을 거예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왜 아직도 그런 대로 잘 되냐면 제가 뭐 그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잘 되는 이유가 이게 특혜가 좀 있어요. 하나는 세금 혜택이 좀 있고요. 그 이자율에 대해서 예금 그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금융한 거니까 니들끼리 주고받은 거니까 좀 깎아주는 건지 하여간 뭐 그런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호금융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까지 예금 보장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 예금하신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난리가 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빚보증 서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새마을금고 만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3-4명이 모여가지고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그냥 그 조합원입니다. 1인당 1,000만 원인가 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도 없어요.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우리 셋이. 그런데 제가 예금을 받는 거예요. 나 금고 만들었으니까 예금 좀 해주세요. 예금을 받아요. 그럼 예금하는 사람이 저보고 예금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쟤한테 맡기는 거 5천만 원까지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조치를 취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뭐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제대로 보고 있으면 지금 뭐 자료가 다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중앙회가 있고 이제 단위가 있는데 단위가 제가 알기로 한 400개 정도 됐어요. 몇 년 전이지만 400개 정도 있었고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남양주 지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거기대로 하는 거고요. 제가 만들면 김준송 새마을금고예요.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어느 정도 연계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그거를 컨트롤 뭐 못하는 건지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저는 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태가 이게 크게 번질 것 같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0조 수준의 자산인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라면 별로 크지도 않고 토탈 중앙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버티고 실제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조그만 그 단위 금고가 옆에 있는 데하고 합병을 하는데 합병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좀 찾아갔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스토리인데 결국은 지금 그 금고들이 그동안 대출 비율이 85%에서 90%였대요. 받아갖고 대출을 하는데 네. 예전에는 네. 50%밖에 안 됐는데 네. 요즘 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하고 사실은 어떤 보도에는 금고들이 ABCP를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못 사요. 단위 중앙에서는 사는데 단위 농협은 뭐 트리플 더블 A, 싱글 A, 더블 A밖에 못 사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을 뒀어요. 대출만 해줘라. 네. 근데 대출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각자가 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비리 있죠. 당연히 비리 있죠. 그리고 100억짜리도 있고 몇 조짜리도 있대요. 100억짜리면 제가 우리 셋이 만들어가지고 1000명을 모으면요. 5천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500억이죠. 5천만 원, 1000명. 5천만 원씩 예금하면 정부가 주니까. 500억. 1000명이 500억. 네. 그런데 500억이 안 된 100억짜리도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규모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기회에 이거는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 당연히 뭐 금융위가 봐야죠. 이거를 행안부가 보고 행안부가 뭐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람 없으면 보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전문가가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그야말로 참 그 정부의 컨트롤에 대해서 진짜 금융시장이 좀 발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던가 네. 앞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그 네.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네. 새마을금고 이런 단위 네. 그 은행권에다가 이렇게 내 자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이번 사건을 저는 바라봐야 되는 자세히 거예요? 진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넣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뭐 외국계 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에다 뭔가 하는 사람, 증권사에다 돈을 넣은 사람은 뭔가 부자고 뭔가 잘하는 도시 사람들이 하고 새마을금고는 저기 시골에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고 저기가 금리를 1%, 1.5% 더 주거든요. 네. 5천만 원까지는 절대로 안 뛰거든요. 물론 돈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서민금융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은 그만해야 되는 거고 진짜 험악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태를 다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 5천만 원까지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없애면 난리가 나겠지만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관리를 해봐서 그 어느 정도 수준 미만인 데는 장기적으로 나 보증 안 해주겠다. 보증 안 해줬다면 그 새마을금고는 바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사태가 뭐 어디 정도 가 있는지 물론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는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우리 뭐 채팅창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진단이나 걱정은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입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속병일 수가 있거든요. 위장이 안 좋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부동산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 안에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 안에 대부분이 근데 대출이 진짜 저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소리인데 이 대출이 그냥 그 상호 금융의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지역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가 뭐 경북에 있는 데다가 대출 못 해주고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공헌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나면서 PF를 하고 PF를 할 때도 PF에 굉장히 끝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단이 아니고 끝단. 그리고 이제 뭐 분양금을 한 게 아니라 뭐 브릿지론 같은 게 아니라 뭐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것들도 뭐 복잡하게 엮여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를 찾으면 그거는 PF가 맞을 거는 같은데요. 저도요. 네. 뭐 증권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관리 감독이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5천만 원씩 보증을 해줬으니까 정부 돈이 제 돈 아닙니까? 국민의 돈인데 국민의 네. 돈으로 보증을 해줬으면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표님 지금 이제 이번 주 7월 들어서 좀 겪게 되고 있는 이 미국 글로벌 증시의 조정, 네. 하락세. 네. 요걸 이제 요 성격을 갖다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일 심플하기는 그동안에 많이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 뭐 시장이라는 게 쉬어가는 게 맞는데. 네, 그렇긴 하죠. 우선 상반기를요 제가 한번 그러니, 정리를 예. 해봤어요. 예. 나라별로 예. 좀 다르니까 진짜 너무나도 단순한 편인데요. 아. 그냥 제가 대충 써봤습니다. 네. 다우존스 3.8%, S&P 15.9, 오. 나스닥이 31.7이에요. 물론 요거 지난 한 하루 이틀 빠져가지고 한 1% 빠졌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6월 말까지. 네, 6월 말까지. 네. 지금 S&P는 14.9쯤 될 겁니다. 음. 이게 유로가 미국의 한 반, 그다음에 중국이 마이너스입니다. 홍콩은 뭐 4% 마이너스고 니케이 27인데 뭐 다시는 얘기지만 뭐 나스닥보다는 적지만 니케이는 올타임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고 네. 한국은 그런 대로 뭐 잘 올타임 하이는 이제 89년도에 우리가 봤던 예. 거의 아, 그건가요? 예, 그거고 아.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한 12개월 내로 네. 그 89년에 아. 찍었던 39,000 포인트 아, 근방 거기까지는 안 가보구나. 그걸 갖다가 열 거다. 아, 예. 어쨌든 최근에 거기보다 더 높은 이제 코로나보다는 훨씬 위에 간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근 한 30, 그렇죠. 한 30년 만에. 한 30년 만에 근데 보는 올타임 레벨이죠. 하이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코스피가 14.7인데 어제 오늘 많이 빠져갖고 이거 한 12.9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2% 빠졌지만 그래도 한국 선방했고 코스닥은 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있었으니까 몇 개 회사가 코스닥은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랬고 코스닥은 이제 저 지수 저거는 뭐 거의 의미가 조금, 거의 예. 탑3, 탑5 안에 드는데 지수만 보고 우리 코스닥 좋았습니다 하면은 예를 예, 들어 이거는- 2차 전지를 갖다가 안 담고 계신 분들은 네.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지수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저건 맞고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타이완은 우리보다 좋아요. 대만 대만은 좋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요 주로 이제 미국 걸로 해볼게요. 미국이 이끌어갈 걸 생각하니까 요 그림 보면은 뭐 뻔한 얘기인데 이게 달별로 한 건데 6, 5, 4, 3, 2, 1입니다. 요 오른쪽 거는 나스닥, 왼쪽 거는 S&P인데 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뭐 만만치 않죠. 뭐 이 정도 올라주면 훌륭한 거죠. 이렇게 올랐고 예.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말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선이 예,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는데 예. 그거하고 이제 시차를 좀 둬갖고 한 6개월쯤 둬갖고 해보면은 지금은요 연말이 여기 있다는 건데 벌써 연말치보다 높은 거예요. 이거 연말 6월 15일 날 나온 연말치보다 지금 더 높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블룸버그가 만든 거니까 잘 만들었겠죠. 예.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잘 맞춰요. 여기서 아주 심하게 못 맞췄죠. 이거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 때니까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요때 좀 못 맞췄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우리 주식 빠질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위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말 이코노미스트들,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보다 시장이 상반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반기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진짜로 많이 올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경제로 볼 때 오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른 거예요. 네, 거기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시장이 숏이었다는 얘기는 우리 계속 해왔잖아요. 그랬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보다 적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 펀드 매니저도 적게 갖고 있었고 개인들도 적게 갖고 있었고 예. 또 뭐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적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제가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예. 그래도요 상반기에 오르면 하반기에도 대체로 오른대요. 오. 이게 지금 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셀인메이 하나도 안 맞은 것처럼 이거 옛날에 지난 얘기 하는 거 참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요 아래축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에 하나도 안 내리면 요게 이제 0인 거예요. 그리고 요 축은 그래서 1년이 어떻게 됐냐는 거거든요. 세로축이. 예, 세로축이. 그러니까 지금 요쪽에 지금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도 지금 요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반기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점 찍은 게 지난 1929년부터 한 100년 동안 상반기에 10% 이상 오른 해만 이제 찍은 거예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6%가 오르더라. 세컨 하프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24%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제일 많고 하반기에 내리는 경우는 7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오르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상반기가 10% 정도 올랐을 때 10% 이상 올랐을 때. 네, 이상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 게 28번인데 네. 그중에 7번만 하나 둘 7번만 이제 하반기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27번 중에 20번은 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말이고. 그런 과거의 확률로 봤을 때 올 하반기가 28분의 21이 28분의 21이라고 하는 좀 높은 확률에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28분의 20. 얘는 뭐냐면 빠져가지고 상반기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연율로도 다 빠진 거예요. 이건 29년 중 뭐 100년 동안 딱 한 해밖에 없어요. 29년 대공황 때. 29년 이래니까 언제인지는 제가 1929 is the only year. 그렇네요. 29년에. 그러니까 29년이네요. 딱. 그 대공황 왔을 때 그때 그때네요. 말고는 뭐 그거 한데. 그러니까 상반기 오르면 하반기 되게 오르니까 그게 좀 희망적으로. 그렇게까지 재수가 없으려고. 28분의 20하고 28분의 7 중에 올 하반기는 28분의 7에 해당한다? 소장님, 저 진짜 소장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으세요. 그러면 진짜 재수 없는 거고. 그렇게 재수 없으면 뭐해도 터진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제가 하겠는데. 근데 지금 앞서 보여주신 이거 뭡니까? 이거 블룸버그 이 차트나 그래프들, 데이터들 이거 어디서 캡처하신 겁니까? 블룸버그에서 한 겁니다. 왜 블룸버그 저기 기사에서 나 컷앤페이스트 한 거예요. 이거 블룸버그 기사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 아니 저작권에 그건 저작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기사 한두 개는 이렇게 보고 저도 해오는데 조금 그거 이제 한 세 번째쯤 보면 희미해지면서 야 돈 내고 봐 이러거든요. 돈 내시면 됩니다. 그 많이 안 비쌉니다. 이거 지금 뭐 구독하세요. 기사만 보는 거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블룸버그 전체 보는 거는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근데 월한 뭐 굉장히 비싸요. 2,000불 굉장히 비싼데 와. 이거 기사만 보는 거는 몇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도 몇만 원? 볼만합니다. 그래요? 예, 볼만합니다. 제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인포맥스 지금 인포맥스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큰일 나게 생겼네 이거. 아니죠, 뭐 인포맥스야 다 보실 거고. 디폴트죠. 그러니까 기본. 이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근데 아까 그러고 28분의 7, 28분의 1, 28분의 20 근데 난 저게 왜 저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지? 하반기도 대개 올라가 뭡니까? 대개 올라. 대체로 제가 써가지고요. 대체로 대개. 이게 큰 개가 아니고요. 큰 개는 또 어인가. 큰 개는 그거는 저쪽 홍게. 저거는 어이고. 제가 있죠. 이 방송에 가끔 나오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거 그려갖고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려갖고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번은 그냥 인터넷 띄워갖고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오늘 낮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렸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다 자꾸 토달면 안 된다. 하반기도 대체로 올라. 대체로 올 것 같다. 근데 되게 저거 승희 씨 저거 우리말 맞죠? 맞죠.
되게. 우리말. 예.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말입니다. 부사. 예, 예. 부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재미로만 보십시오. 이거 재미로만? 왜냐면 그 세리 메이크업 그런 소리도 안 맞고 옛날 일이 다 맞으면 뭐 세상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실은 금리하고 보면은 금리하고 주식시장 간의 연관성이 진짜 최저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확실히 그 경기 침체 이런 거에 굉장히 둔감한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관계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상반기의 큰 변화였지만 상반기 내내 우리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코노믹 시그널이라고 그랬어요. 이코노미가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떨 것 같아. 그런 시그널들을 이제 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둔감하게 반영한 거죠. 주식시장이. 아주 좋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를 하면 쌩깐 거죠. 그러면 그게 그다음 예. 그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뭐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거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코노믹 시그널을 제일 많이 보는 두 가지를 고르려면 이거 같아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PMI? 예, 그렇죠. PMI와 장단기 금리차. 네네. 이거 한 20개는 될 거고 뭐 방송 뭐 이거 많이 하시니까 이거 뭐 매일매일 뭐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저렇고 굉장히 네. 많이 가져오지만 예. 진짜로 많이 보는 거는 저도 많이 봤던 건 PMI하고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PMI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뭐 이게 보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걸 많이 보고 있으면 그냥 나도 이거 보는 게 맞아요. 남들은 다 이거 보는데 나만 엄청 좋은 거 봐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나만 맞는 그런 거고 거예요? 남들 생각 그럼요. 남들 생각이 중요한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따가 2부에 나오시는 우리 두 분 패널 중에 한 분은 지금 대표님하고 우리 승희 씨랑 예. 3명 우리 네.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이 그림 띄워놓고 익하고 있는 걸 아주 한심하게 여기는 분이 한 분 혹시 계세요. 김모 대표님이십니까? 김모수인가? 김민모인가? 예. 이 정도면 다 밝혀주신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코노미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리고 상반기 내내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뭐 진짜 경제학자 알기를 지나가는 뭘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틀린 건 맞아요. 내 경제학자들이 그냥 주식만 못 맞췄으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해요. 경제학자들이 그 GDP 그로스 이런 것도 다 못 맞췄어요. 맞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안 맞췄으면 이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대로 3개월로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연장을. 예, 12월 달에 틀리면 3월 달에 틀리면 아 내가 틀렸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야 틀린 게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된 거야. 연기된 거야. 그걸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한 애가 아니라 그래도 이분들이 아주 이상하진 않잖아요. 아주 허당은 아니니까 이게 맞을 가능성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PMI하고 이 두 가지인데 PMI 대표적인 데이터인데요. PMI가 뭐냐면 요 빨간색이에요. 이게 왼쪽 그래프예요.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갖고 지금 46.9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요 검은 선은 이제 주식인데요. 이게 미국 거 안 하고 이거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 세계 거. 그거 하면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게 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한다는 거죠. 이게 후행하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생각하면 얘가 먼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PMI가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 뭐 10개월쯤 한대요. 예. 뭐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뭐 얼추 맞잖아요. 특히 요 동네 죽여주게 맞았잖아요. 요 두 개가 다. 그랬는데 지난 6개월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이코노믹 시그널 보고 있던 사람 다 망한 거예요. 이게 먼저 갔으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아래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주식시장이 뭐
전문가적 표현대로 쌩을 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근데 대표님 의견이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둔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이른바 네. 무엇을 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개인적인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거 알면요. 그럼 끝난 거죠. 알면 끝난 거죠. 끝났지. 왜냐면 PMI가 아. 한 10개월 정도 먼저 나오니까 알 수가 끝난 없다, 거죠. 애초에. 끝난 거죠. 완전히 그냥 게임 셋입니다. 저 보시기 어렵고요. 아하. 이제 제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돼 있기 때문에 뵙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다음 6개월짜리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까? 못 그리죠. 못 그리는데 이제 다시 딱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느 순간을 잘라보면 구체적으로 잘라볼까요? 여기도 반대예요. 사실. 여기도 반대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여기도 반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코노믹 시그널을 조금 주식시장에 좀 무시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무시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벌어지는데 주식은 이제 올랐잖아요. 특히 작년 1년 조금 넘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그널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뭐 이거 무시한 거죠. 이 예. 그래프는 2년짜리로 안 하고 3개월짜리로 했으니까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저는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주식을 경기를 예측하는 거는 예전하고 진짜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요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충 안 맞거든요. 대강 항상 맞아요. 그런데 예전하고 같은데 이거는 진짜 제가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경기 이제 장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로 경기를 본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단기도 실질 금리, 장기도 실질 금리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낮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단기 금리는 엄청나게 정책 금리잖아요. 연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야, 예전에 연준이 마음대로 했어. 단기는. 다른 점은 뭐 이 정도 가면 상당히 제 의견인데요. 예전에 연준은 포워드 가이드런스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있어도 야, 금리 오를지 내릴지 잘 몰랐다고요. 요즘은 가이던스를 해주기 때문에 엄청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주어진 환경이에요. 장기 금리는 실질 금리고. 근데 이 차이를 자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조금 돌아가 보면요. 요거 처음에 보여드린 이거요. 이때 뚝 떨어질 때 얘가 덜 떨어져 가지고 이 다음에 100bp 차이도 나는 게 50bp로 줄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랬죠. 예. 그러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를만 얘기로 하면. 그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근데 그때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우기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어서 요 그림은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예. 경기의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실질 금리에 대한 예측이 있는 거고 첫 번째. 그런데 그게 잘 맞지 않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주장은 또 한 가지 주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은행이란 사람들이 주로 짧게 빌려서 길게 대출을 해주니까 예. 예대 마진 차이가 거꾸로 가게 되니까 대출을 안 해주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빌리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떨어질 거다. 이 지금 논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큰 은행들의 대출 여력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러면 그동안 이게 많이 역전될 때 그 예대 마진이 줄었나요? 그것도 보니까 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최소한 예대 마진 그다음에 기업 대출 여력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헷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그러면 쌩까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PMI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둔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현상인데 네. 제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 와중에 한 3가지 정도 평소하고 조금 다른 그런 주식시장의 현상을 찝어보면은 저는 예. 이 3가지 같아요. 평소와 다른.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식이 조금 오르고 있을 때, 주식이 오를 때하고 조금 다른 현상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거 그냥 제가 정리할 뿐이지만요. 첫 번째가 빅스예요. 빅스. 금리 주식이 되게 오르잖아요. 예. 그럼 빅스가 되게 따라 올라가요. 뭐 내려도 좀 따라 내려가고 이렇게 바닥을 기진 않아요. 이거 지금 빅스 상당히 긴 거거든요. 200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20년짜리인데 지금 15인데 사실 어저께 한 1 정도 올라갔고 지금 요거보다 한 1 정도 위에 있습니다. 지금 16 정도에는 있지만 이거 뭐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 제일 위에는 46입니다. 이거는 50이고요. 이거는 다 이제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고 평균은 한 25 정도는 돼요. 이게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빅스가 상당히 낮다. 이건데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빅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는 예상이잖아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시장의 전체를 얘기한 거니까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앞으로 별로 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이슈드비 얼마나 움직여야 돼 이런 게 하나 있고 시장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꼭 돼야 되는 점이 있는데 시장 사람들은 그것까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면 파는 거죠. 아, 많이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내려가면 사겠죠. 올라가면 팔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시사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주식 거래량 굉장히 작아요. 23년에 22년보다 주식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이 오른쪽에 그 이어 온 이어 체인지거든요. 30% 작아요. 1월 달에. 19% 잡고 15% 잡고 26% 잡고 13% 잡고 6월 달만 7%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상반기 전체가 16%가 적거든요. 작년보다 저 거래량은 적다. 거래량이 적어요. 빅스도 낮고 그러니까 별로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거래도 안 해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일부만 얘기하는 세 번째 현상은 예. 그 숏이라는 거. 시장에서 그 BOE에서 펀드 매니저 그 서베이 쭉 했잖아요. 계속 펀드 매니저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낮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큘레이터들은 이제 뭘로 보통 많이 보냐면 스페큘레이터들이 주로 선물에서 하니까 선물에서 롱 숏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딱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스페큘레이터 그룹하고 실수요 그룹하고 뭐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스페큘레이터니까 그렇게 나눴겠죠. 그렇게 하면 스페큘레이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숏이라는 거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그게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개인들도 엄청 숏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숏, 뭐 기관도 숏, 뭐 다 숏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럼 누가 샀어?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샀다는 거죠. 물론 주식의 실수요자 그러면 그게 뭐지 그렇지만 뭐 금의 실수요, 달러의 실수요 이러면 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터들은 다 숏이었다는 건데 최근에 ETF 움직임이 요 차트 보시면 ETF가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4월, 5월, 6월. 좀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주로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소리라서 개인부터 좀 돌아서고 있다. 네. 분명히 숏을 줄이고 있다. 근데 아직도 분명히 더 숏인데 개인부터 슬슬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나왔다. 야이씨, 진짜 안 돼. 이거 왜 오르냐? 나 진짜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오르니까 오늘따라 더 터프하세요. 네. 아,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르면 어떨까요? 난 내릴 것 같은데 다들 내린다 그러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저 표정과 저 말투와 저 호흡은 완전히 그날 저 스탑로스 한도 걸려가지고 그렇죠. 퇴근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네. 포션 꺾고 맞아요. 이제 그 나갈 때 나오는 저 소리예요. 아하. 스탑로스가 된 거죠. 그렇게 느끼셨으면 제가 연기 엄청 잘한 거예요.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연기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방송이라서 못 하셨지만 이제 반드시 또 입에 욕이 달리고 이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최근의 부분은 조금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금년에 세 가지, 상반기에 세 가지 제가 볼 때 이해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는 빅스가 최저 수준, 거래량이 낮은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숏인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가고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네. 뭐 많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못 움직이는 거죠. 다들 안 오른다는데 어떻게 뭐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뭐 레인지 트레이딩이고,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레인지 트레이딩이죠. 뭐 별로 할 게 없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숏들도 이제 다 돌아서기 시작하면 더 레인지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하반기는 뭐 예측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진짜로 중요한데 미국 시장이 조금 레인지 트레이딩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홀짝을 맞춰보라 그러면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아까 그 이 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표도 상반기에 많이 올랐을 때 하반기가 오르긴 하지만 상반기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덜 오른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주식에서 상반기에 이제 돈을 벌었다고 치고 상반기에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터진 거 우리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작년 건 다 끝난 거니까 금년만 보면 돈을 벌었잖아요. 네. 아까 꽤 퍼센트로 꽤 벌었잖아요. 이것처럼 꽤 벌었는데 하반기도 과연 이렇게 계속 올라탈 수 있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 안 했지만 제가 상반기에 버텼어요. 근데 하반기도 이 주식 들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자가 좀 됐잖아요. 상반기에는 작년에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뭐 모건 스탠리가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둥, 뭐 최저점을 더 경신을 한다는 둥 난리를 쳐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지 마음대로 해봐. 난 진짜 못 팔아. 이제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난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좀 됐어요. 이제 좀 옛날에 터진 건 다 잊어버렸고, 옛날에 50원 터졌는데 지금 30원이 돌아왔는데 30원이 주머니에 들어왔잖아요. 없던 돈이. 빈집에 소가 들어오니까. 네. 빈집에 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마음이 약해졌죠. 부자들은 원래 마음이 약합니다. 이제 좀 지켜야겠다 싶은 생각이 그렇죠. 그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이. 안 보신 사람이 돈 다 벌었거든요. 본 사람 다 터졌고. 본 사람 다 터졌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슬픈 이야기 같아요. 이제 갑자기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던 대로 안 하면 이게 잘 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하반기에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자고다마 이것도 한참 또 이거 박스나 죽고 다녀야 돼요. 네. 이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거 박스권이고. 박스권에 있다고요. 네. 근데 박스권에 있는 게 이제 지난 1, 2년을 생각했다가 야, 2레벨을 뚫고 올라가면은 나는 살이라.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탁 뜨고 올라가면 딱 샀더니 앵걸 거기서부터 쭉 빠지고 양쪽에서 뭐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면 보통 개인들은 돈을 법니다. 보통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코노미 데이터나 펀더멘탈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터져요. 그래서 하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돈 버시는 분들이 진정한 이제 실력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미국 주식을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물가, 금리, 경기 이 고리를 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고용, 그래서 이제 뭐 근원 물가, 그 다음에 금리, 경기, 그 다음에 고금리, 생산성 향상, AI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I가 생산성 향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고. 이렇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산다면 저는 뭐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7개 빅테크. 그거 아무리 비싸 보여도 만일에 주식이 오르면 걔네들이 많이 오를 거고, 주식이 만일에 내리면 다 같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인데 험하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오를 가능성은 엄청 적고 내릴 가능성만 많고 뭐 이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코노미스트 말대로 경기가 진짜 둔화된다면. 근데 그 말이 이제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리고 또 채권 시장에서 저렇게 우려를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한다면 빅테크를 봐야 되는데 근데 빅테크가 상반기에는 7개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하반기도 다 오를까요? 하반기는 다는 안 오를 것 같아요. 한 5개 오르고 2개는 내린다는 둥.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죠.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게 내릴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하시거나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좋은 걸 사면 되지만 저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7개. 저런 말이 네. 무서워. 네. 다 사버리면 나가지 생각. 네, 다 사버리면 빠지는 것도 좀 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살 때 내가 700원 있으면 100원어치씩 살런지 시가총액으로 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테크를 다 사가지고 버티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일부는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대표님. 네. 저기 사실 1년 365일이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거래일 기준으로 치면 한 200일 내지는 20일 그 정도예요. 그렇죠. 1년에 예.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200일선 하는지도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렇죠. 200일이라 치고 예, 이제 100일 남았네요. 아마 200일 중에 거래를 하든 뭘 하든 진짜 벌든 터지든 간에 오후 화끈해서 오늘 네. 정신없었어. 네. 바빴어. 재밌었어. 예. 할게. 글쎄 열에 한 두어 뗄까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레인지 트레이딩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코노믹 데이터들은 뭐 또 어렵게 나오겠지만 상반기는 너무 쉬웠잖아요. 뭐 CPI 0.1이 나스닥 2%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CPI 딱 나오면 야 이러면 주식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금리는 어떻게 돼? 금은 어떻게 돼? 유가는 어떻게 돼? 달러는 어떻게 돼가 그냥 머릿속에 한 방에 들어오진 않는다. 안 들어오죠. 네. 그래갖고 큰 손이 처음에 방향 딱 잡아주면 그 네. 우르르 몰려갈 뿐인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각 요일별로 나오셔서 네. 굿모닝 인포맥스를 갖다가 컨텐츠를 채워주시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재미없는 날, 네. 할 얘기도 없고 네. 시장도 별로 안 움직이고 뭔 얘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한 시간을 때우나 싶을 때 네. 그래도 그때 뭔가를 이렇게 들을 만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썰 풀기에 또 달인이거든요. 예, 또 예. 이 박스권에서 짭짤하게 예, 버는 예. 분은 또 트레이딩에 네. 달인이고 네. 누가 요즘같이 재미없을 때 이걸 잘하십니까? 많으십니다.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고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선저점 하면 아침 방송도 저녁 방송도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지나놓고 보시면요 엄청 맞추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맞췄다는 게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켓의 지금 포커스에 대해서 엄청 맞추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남의 한 말을 또 전할 뿐이지만 분석하시는 분들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점점 좀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조금 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명진행자의 품격을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내용까지 하고 네, 저희 또 보내드릴 시간이 네. 벌써 돼서 인사드리고 일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좀 주목해서 분석해야 되고 종목도 빅테크 보라고 하시니까 또 미국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 대한 관심을 좀 두게 되네요. 일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준송 전 리먼브로더스 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